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들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혜미쌤은 중고등학교 때는 네. 어떤 학생이었는지 또 뭐 친구들이랑도 이런 네. 보드게임을 가지고 많이 노셨는지 학교에 관계를 가져가기도 하셨는지. 네.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살짝 암흑기였어요. 왜? 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보드게임도 좋아하고 엄청 그렇게 활동성이 높은 친구였는데 저도 이제 왜 그랬는지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 흔한 사춘기가 오면서 가족들이랑 하는 그런 활동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좀 유흥적인 걸 다른 뭐 이렇게 노래방을 간다든지 네, 그렇죠. 땡땡이 치고 뭐 이렇게 야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보드게임 이외보다 다른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는 사실 거의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좀 노는 걸 많이 좋아했고 근데 친구들은 늘 항상 좋아해서 이제 저는 학창 시절에 항상 친구들이랑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드게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약간 그때 조금 실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친구들이랑 보드게임보다는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을 조금 더 많이 했고요. 네. 아니 단어가 거기 쓰이는 게 맞아요? 네, 보드게임과 제가 이제 뭐 부부라면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즐거워해서 뭐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뭐 주장으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피구 대회를 뭐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아낌없이 주는 상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따로 네. 제작해서 저한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항상 뭔가 이렇게 같이 하고 느낌. 좀 네. 함께 하는 거를 좋아했던 그런 친구였던 것 같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보드게임 카페도 많이 없었고 이제 뭐 친구 집에 방문해서 놀 정도의 나이는 좀 지났고 네. 네, 그쵸.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보드게임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긴 했어요. 네. 그럼 다시 대학교 때 네, 대학교 다시 때. 친해지기 시작했나요? 네, 다시 돌아왔나요? 네, 대학교 때 네. 이제 약간 멀리 하면서 그때 이제 한참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술도 좋아하긴 네. 했는데 체질적으로 술이 좀 잘 안 맞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너무 실컷 잘 노는데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그 친구랑 서로 거의 모르는 사이처럼 돌아서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네. 많이 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관계성이 좀 술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너무 급격히 단발적인. 친해지지만 네, 단발적이다라는 단어가 좀 적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조금 더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좀 더 오래 보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좀 연결고리는 빈약하고 뭘 하지 하다가 이제 보드게임을 하러 다니자 이러면서 이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을 기숙사에 이제 들고 갔어요. 첫날은 친구들 모두가 이제 술에 취해서 그 보드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자든 말든 제 기숙사 카드를 가져가서 제 방에 침입해서 저 일어나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방에서.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런. 예. 근데 사실 뭐든 술 마시고 하면 재밌잖아요. 네, 그런 건 그런 건 없죠. 없었어요. 카탄 애들이 할 때마다 소주 한 병씩 까고 일부러? 다른 보드게임으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다른 보드게임으로 질 때마다 마시기 뭐 이렇게 한 적은 네, 볼주같이 해본 적은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튼 이제 즐거웠던 기억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그 게임만 얘기하면 그때 너무 재밌었다, 너무 즐겁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게임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저희 그 교수님 과목 중에서 그 경제 과목이었는데 그 보드 게임 같이 그런 게임을 만들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제적으로. 네. 저는 그 수업을 안 들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카탄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좀 활용해서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그때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소개해준 게임이 재밌어서 이 친구가 이걸 활용해서 만들고 싶어 하네? 이런 게 좀 신선하고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함께 플레이하면서 좀 재미를 다들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보드 게임을 얘기하면 뭐
즐거움 네. 이런 쪽으로 그쵸. 좀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좀 전략, 네. 두뇌 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혜민 쌤은 아무래도 보드 게임 영재고 어린 시절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보드 게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네. 관계성에 좀 관계. 초점을 맞추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게 이제 혜민 쌤은 다른 분들이랑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런 보드 게임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지, 어. 보드 게임만의 뭐 어떤 매력이 매력?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네. 싶네요. 이제 사실은 뭐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거고 친화력도 높은 사람들은 이런 교우가 없어도 쉽게 타인과 그쵸. 잘 어울리고 융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조금 다른 낯선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친화력이 좋은 사람도 좀 어려워지고 네. 원래 성향적으로 그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는 친화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접할 기회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좀 점점 낯선 사람이랑 친해지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울타리가 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드게임이라는 교구가 있으면 이제 아무튼 하나의 놀이를 같이 함께 그 시간 동안 즐기는 거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한 이후로 너 아까 어떤 플레이 어떻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그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후에 우리 이거 다시 한 번 더 해볼래? 아니면 다른 게임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후회까지 이제 그 훗날의 약속까지도 함께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인 교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을 왜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바로 전략형 게임 딱 꺼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친해지기 좋은 어떤 보드게임 하나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탄. 빼고 가요. 카탄도 좋긴 한데 네. 카탄은 정말 치열한 게임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처음 보는 사이에는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싸움 날 수도 있고 오늘 보고 안 볼 사이가 될 수 아이고야. 있어요. 그래서 카탄은 네. 조금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 같이 함께하는 이런 협력 게임 장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누군가 경쟁하지 않고 네. 함께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스트 원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스트 원은 이렇게 술래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 나는 이 키워드를 몰라요, 술래는. 그래서 제가 이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 중에서 숫자로만 고르는 거예요, 3번. 그리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3번이 어떤 키워드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 키워드가 슈퍼맨이라고 했으면 나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술래가 3번 키워드를 맞추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단어들로.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니까 뭐 배트맨 아니면 망토? 그런 망토, 빨강, 뭐 파란, 빨강색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쫄쫄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겹치면 그 힌트가 삭제가 돼요. 네, 그래서 남들과 겹치지 않지만 그 키워드와 관련돼서 특징을 잘 뽑아내야 되는 네.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 게임의 매력적인 건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고 플레이 인원도 거의 한 10명, 11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 같이 함께 한다는 매력이 있고요.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랑도 함께 할 수가 있고 이게 꼭 그 게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 속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 게임을 활용해서 그냥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과학에 관련해서 자전, 공전 이런 걸 배웠다라고 하면 맞춰야 되는 키워드가 자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근데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래서 모둠 활동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령 제한도 없고 내용도 내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고 또 규칙도 쉽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 게임 굉장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 이외에도 이제 코드네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게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하고 맞추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이제 너도 나도 저스트원이라는 게임이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팀 게임이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구도가 조금 있어서 우리 팀과의 그런 사기, 네. 협력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같은 팀이었던 사람이랑 이기면 아무래도 조금 친밀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스트 원으로 좀 가볍게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네임으로 팀끼리 하면서 조금 더 친화력을 올려주고 하면서 이런 두 가지 그리고 게임을 카탄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 헤어져.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네. 저스트 원이랑 코드 네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교실에서도 방금 네. 얘기한 두 가지 게임을 같이 추천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장르가 있을까요? 네, 저스트 원이라는 게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추천하는 게임은 이제 너도 나도라는 게임이에요. 네, 너도 나도라는 게임은 그 주제를 듣고 이 주제와 관련된 제시어들을 여러 개 써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봄이라고 하면 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쫙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써낸 것들이 다른 사람이랑 겹쳐졌을 때 겹친 점수를 사람만큼 얻는. 점수를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잘 뽑아내는 게 네. 중요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게임은 굉장히 쉬워서 1학년 친구들이랑도 실제로 하셨어요? 몇 번 해봤고요. 아. 그 1학년 과목 중에서는 통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봄과 관련된 키워드 10개를 생각해서 써봐 친구들아 이렇게 해서 뭐 나비, 벚꽃, 튤립 이렇게 쭉 써서 그 중에서 겹친 친구들 손들어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배웠던 내용을 관련해서 다른 친구가 어떤 사고를 할지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에서 그쵸. 네. 조금 매력적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스트 원이랑은 약간 사고를 반대로 네, 하는 네, 거네요? 네. 보드 게임 말고도 왠지 그냥 느낌이 네, 게이미피케이션 요즘 얘기를 많이 아, 하잖아요. 네, 그쵸. 네. 아무래도 좀 전에 갔다 네. 오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런 쪽으로도 관심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프라인 게임도 좋아하긴 하지만 온라인 게임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핵심은 교실 속에서 얼마나 잘 녹여내고 활용할 수 있는가가 요즘 되게 화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과 게임을 활용하는 그런 요즘 트렌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 게이미피케이션 지금 모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드게임 관련한 어떤 모임을 현재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일단은 보드게임 관련해서는 학교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방탈출 관련해서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그 방탈출 동호회가 이제 방탈출이랑 보드게임을 같이 하는 동호회예요. 네. 그래서 방탈출도 하고 보드게임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속된 데는 되게 많은데 뭐 교사 보드게임 연구회도 교보연이라는 곳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외에도 이제 뭐 소모임들도 몇 번 했다가 또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느낌이 또 그쵸. 나올 때도 네,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이제 학교 동아리 네. 그리고 이제 동호회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으로의 혹시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인간 기회민으로서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고, 통해서 이제 자기 개발과 함께 이런 좀 꿀팁들도 많이 알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고요. 이제 교사 기회민으로서는 이제 교실 속에서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잘 하고 그때 보드 게임을 또 활용해서 아이들도 이런 재미와 흥미를 느끼면서 학교도 재밌고 수업도 재밌고 이 친구들이 또 나중에 커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유익함을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좀 교실 속에서도 많이 구현을 하고 싶고요. 또 동료 교사로서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재미있는 그런 취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 수업 시간에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면서 선생님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 혹은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고 즐거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와. 네. 저는 사실 오늘 보드게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사실상 보드게임계의 손흥민 같은 존재잖아요. 되게 어릴 때부터 숨쉬는 조기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분한테 이런 얘기들이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드게임의 소니라고 지금 썸네일 하나는 안 들어봤습니다. 키로 할까? 보드게임계 키. 소니 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네. 그렇게 느꼈는데 아. 오늘 순고쌤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니까 네.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아,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왜 좋아하고 나는 도대체 여태까지 어떤 게임을 해왔고 왜 해왔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아, 두 네. 선생님 덕분에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콩쌤은 기예민쌤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주콩쌤 오늘 이렇게 주콩쌤. 실물로 보는 거 처음인데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보드게임의 장르가 되게 재밌어 보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연수 받고 지도사 자격증도 한번 관심 있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아이들이랑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꿀팁들 적용해가지고 수업에 적용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달고쌤? 네, 저는 뭐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보드게임계 손흥민을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네. 보시는 분들도 네. 이제 자기만의 취미 그리고 관심 뭐든 다 괜찮으니까 네. 언제든지 순고쌤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기예민 선생님처럼 숨은 고수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